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여전히 관세 공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레이 달리오가 관세 전쟁은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은 뭐다? 세계 질서의 붕괴다 라고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기사화했는데요. 핵심 원인이 뭐냐?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국가 부채다. 지금 이자도 갚기가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금을 다 거두면 세금의 한 40% 이거 지금 이자만 갚게 생긴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부를 축적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미국, 중국 모두에게 지속 불가능하며 새로운 금융 질서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다. 이게 실은 1944년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발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본위제. 금을 미국 달러를 서로 엮어놓고 전 세계 기축통화는 금이고, 그러니까 달러죠. 근데 달러를 금에 연동을 시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도 하고요. 재정 적자가 돈을 막 갖다가 그냥 많이 써버린 거예요.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저 미국 저 금 보유하고 있는 거 맞아? 금 보유한 만큼 이제 달러를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누가 봐도 달러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거든요. 나 이제 니들 못 믿겠어. 내 금 내놓으세요라고 독일부터 프랑스가 다 달려든 거죠. 그래서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금, 달러랑 연결고리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금본위제에서 금 불태환, 이제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를 선언한 거죠. 세계 질서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때부터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였어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였죠.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신용화폐, 법정화폐, 영어로 fiat currency란 말이 거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이걸 선언했다면 1973년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국제 어떤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 메시징을 이렇게 주고받는 스위프트망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73년 벨기에에 설립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용화폐 그리고 스위프트망 전 세계 은행들이 이 글로벌 표준을 쓰잖아요. 이것을 지난 50여 년 동안 잘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문제가 또 발생하죠. 과거랑 지금 사실은 거의 상황만 다르지 본질은 뭡니까? 과도한 국가 부채. 쉽게 말하면 빚을 너무 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게임의 룰을 또 체인지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Great Reset이라고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르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이걸 자산 토큰화하는 거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크립토를 갖다가 이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정치, 경제 질서는 와장창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이제 재건축 생각해 보시면 그 아파트 다 무너뜨리고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뭐다? AI와 크립토입니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미국. AI, 크립토 자르 있죠. 이 친구들이 세계 질서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사실은 앞잡이라고 저는 앞잡이? 대표하는 그냥 얼굴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질서도 동시에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질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레이 달리오가 미국 내 교육, 기회, 소득, 가치관의 격차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이게 미국만의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타협과 법치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타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뭐 다수결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고요, 국회의원을 뽑고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헌법에서 정한 것은 사실은 지켜야죠. 그 최소한의 경계마저 지금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있다. 이게 뭐 지금 한국이나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이럴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세상이 혼란할 때 극좌와 극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좌와 우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극으로 가는 게 실은 문제죠. 보시면 국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다자 질서가 무너지고, 예전에는 미국 원맨쇼였다면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각국이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무역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뒷단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 기술 패권 싸움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중심에 AI와 크립토가 실은 있어요. 미국이 치고 나가고 있죠. 중국도 저는 필연적으로 크립토에 다시 문을 열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합니다. 군사 영역, 이 갈등이 뭐 온갖 분야에서 다 표출이 실은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930년 초반인가요? 미국에서 전 세계, 그때도 자국 보호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평균 20% 이상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1930년대 미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자국 보호하겠다고 관세를 엄청 올렸더니 미국이 큰 경기 침체에 실은 빠졌었어요. 끝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관세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근데요, 이거는 실은 말이 안 돼요. 관세를 매겨서 뭐 이걸로 비트도 사겠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떤 구독자분이 그걸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관세의 피해자는 실은 미국 국민입니다. 왜요?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수입 물품이 비싸지죠.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이폰 하나를 조립을 해도 부품을 온갖 뭐 저기 중국이다 대만에서 다 수입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베트남에서도 수입하는데 가격이 갑자기 2배, 3배가 된다? 이 엄청난 피해를 누가 볼까요? 미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미국 국민만 볼까요? 상호 관세라면서요. 사실 전 세계가 이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계속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세계가 극도의 분열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것을 조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국가 간의 분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좌우죠. 그 다음에 성, 남성, 여성, 그 다음에 MZ세대, 윗세대들이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요. 부모, 자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 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극도의 분열을 조장을 하고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좌파, 우파가 아니고 극좌파, 극우파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이 어려울 때는 초양극화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파시즘이 나와요. 그 세계 1차 대전, 특히 2차 대전 그 히틀러부터 뭐 이탈리아 나오잖아요. 대공황이 나왔던 것도, 세계 대전도,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보시면 기후와 기술이 촉발하는 변화 가속화, 이 모든 변화, 새로운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기술 혁신과 자연 재해로 인해서, 지금 뭐 4월 달에 눈 오는 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막 폭설이 내리고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장난이 아닌 거죠. AI와 같은 기술은 경제, 정치, 군사 질서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중국의 딥식을 웬만한 지성인들은 아무리 싸고 뭐 해도 안 써요. 개인정보 다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기후 변화는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분열하고 있잖아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이 대응이 잘 안 되네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는요, 관세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AI와 크립토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관세는 제가 볼 때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관심 집중하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세는요, 미국 국민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 이건 대기업도 힘들잖아요. 그럼 중소기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합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쉽게 말하면 약자, 일반인들, 중소기업들을 사실상 이건 죽이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득 될 게 없어요. 관세를 막 그냥 2배, 3배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이거 사실상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이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종이돈,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약세로 이제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 돈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러면서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고 어디로 간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란 표현은 실은 아니고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그들을 더 위대하게 해요. 사실 글로벌 엘리트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고요. 핵중앙화가 되는 거예요. 통제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점점 사라지죠. 이걸 하려면요. 남들을 망하게 해야 돼요. 이게 왜 남을 망하게 해야 되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관세를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AI와 크립토를 활용해서 지금 뭘 하겠다고요? 전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돈 위에 권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 근데 사람들이 부자면요. 말을 듣겠냐라는 거예요. 나 충분한데 뭐 국가에서 뭐 하래. 에이 지금 나 다른 나라 가봐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통제받고 싶지를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사실 이제 밑장을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본소득세 돈 줄 테니까 이 회사들 플랫폼 주구장창 써.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 근데 크립토 양반 너무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제로 You will own nothing. 당신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거지만 행복할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요. 이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가 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고요. 뒤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이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세계경제포럼을 만들었어요. 팬데믹은 세계를 리셋 시킬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귀한 기회다. 리셋을 뭐 컴퓨터로 지금 포맷 시킬 수 있는 이 Great Reset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무려 201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덴마크의 국회의원이세요. 이분이 글을 썼죠. 그냥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최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만 보셔도 되고요. 이게 관련된 실은 뭐 영상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구는 덴마크의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6년, 이건 뭐 팬데믹도 훨씬 전이잖아요. 글을 썼는데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가상의 사람이 가상, 우리 지금 실물 자산이 아니고 가상의 사람들이 많은 필요를 위해서 뭘 한다? 공유 경제에 의존하는 미래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문구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비판하는 사람도 사용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무소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소유는 뭐냐? 그러니까 공유 경제 혹은 구독 경제. 이게 지금은 좀 익숙하죠. 2016년도에는 솔직히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치면 다 월세 내는 거고요. 차로 치면 다 렌탈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렌탈하고요. AI 구독하는 거죠. 뭐 음악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사유재산 소유를 제한한다라고까지 누군가는 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냐? 싸잖아요. 내가 그 차를 직접 수리를 하고 비싼 가격 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실제 좋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독재 정권이다, 디스토피아다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유 경제, 구독 경제와 AI,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결국 뭐를 만드냐? 쉽게 말해서 그냥 전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 가상현실화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면 싸고 아주 빠르고 아주 편한 거죠. 반면에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이제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의 의료 정보,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뭘 샀는지를 그냥 다 뻔히 들여다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이 정보를? 당연히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병원, 뭐 아마존 같은 우리로 지금 쿠팡 같은 곳에서 이거 AI 정보를 안 가져갈까요? 이 욕심 안 날까요? 엄청 그래서 이 각종 정보가 근데 어디 위에 올라간다고요? 망 위에 간다고요. 망이 뭡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CBDC가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 인프라에 투자하자, 고속도로에 투자하자는 말을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 이유예요. 그 각종 정보 중에 금융 정보도 있고 이 위에 못 올라간다? CBDC도 결국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의 대긍정론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안아주고 품어줄 존재지 사람은 저는 믿을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시면 기업에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맨날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하고 이번에 뭐 트럼프에서 또 관세 유예를 90일 하기 전에 그 정보 빼내서 뭐 주식 샀던 뭐 국회의원 뭐 보도 보면 맨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정보는 힘이고 돈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이것을 잘 쓰면 좋죠. 근데 잘 쓰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레이 달리오예요. 전체 큰 흐름을 좀 봐라. 단기적으로 뭐 관세를 부과하고 뭐 환율이 오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과거에도 이런 질서의 붕괴는 대공황, 내전, 세계대전 등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 1944년도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하는 것도 근본이제도 세계대전 이후에 짜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질서가 크게 바뀌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끝으로 지금 단순한 정책을 논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 달리오는 한 600년 이상의 패권의 국가들의 역사를 유튜브 찾아보시면 레이 달리오 그 영상도 잘 나와요. 요즘에 뭐 번역기도 있잖아요. 책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새로운 게임의 룰이 생겼으니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어차피 이길 수 없다. 바닥을 잡고 뭐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따 살게요. 뭐 꼭지가 되면 그때 팔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언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가 한 발짝 더 빨리 내리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무려 2년 전부터 제가 그래서 이런 뭐 코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선택했던 뭐 9개월 전에도 뭐 이런 7개 코인에 한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얘기를 했네요. 2개가 추가됐습니다. 뭐 이제 도지냐 알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게 이 코인 방송이죠. 초우량 코인의 투자는요. 저는 이거는 사실 선택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게 이제 부동산이다 하면 부동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방송이 아니죠.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력들 뭐 대표적인 게 세계경제포럼이고 BIS고 IMF고 유럽중앙은행이고 세계은행 월드뱅크고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블랙락이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무자비합니다.
IMF가 1997년 우리나라 와서 봐줬습니까? 뭐 아주 그냥 획기적인 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영국도 털리고요. 태국도 털리고요. 그리스도 다 털려요. 누구한테? IMF한테. 근데 그 근본 원인을 IMF한테 찾기 전에 실은 우리가 빚내서 우리가 실은 공경에 빠졌다라고 저는 자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어찌됐건 그들의 특징은 극도로 교만합니다. 동시에 자비로운 안내자의 역할도 해요. 제가 왜 자비롭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미리 아주 친절하게 여러 번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알려줬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답안지, XRP, 리플을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그들이 전 세계 CBDC 세계 만들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 만들고 CBDC 나오면 그 전 세계 화폐를 브릿지 커런시 환전을 하려면 결제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XRP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몇 년 전부터 알려줬습니까? 2016년도 9월 달에 이미 리플에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거예요. 뭐 월가건 저기 뭐 구글이건 뭐 영국계 은행이건. 근데 알려줬는데 2020년 12월 달에 제이 클라이튼 SEC 전 의장이 사표 내는 바로 그 전날 소송을 걸어놓고 이제 바톤 터치를 게리 겐슬러한테 하고 갔잖아요. 소송을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지만 소송에서 가격을 끝까지 짓밟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탈락했습니다. 이거 다 알았던 거예요. 답안지 알려줘도 니들은 안 돼. 느껴지십니까? 이 극도로 교만하고 무자비함을 빠르게 깨우치셔야 됩니다. 답안지를 다 알려준 이걸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답안지 다 알려줬는데 왜 실패하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98%가 나가 떨어질까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지금의 상황이 저는 그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주변에 혹시 코인 하시는 분 관심 막 예전처럼 막 물어보시던가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요새는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실은 조금 잘 쓰셔야 돼요. 나 그거 들어봤어. 나 기사 지금 나 3년째 읽어봤어. 유튜브 뭐 하루에 몇 편씩 보지. 저는 이게 안다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투자라고 하는 게요. 돈이 있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만 투자다. 제가 볼 때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투자는요. 공부를 하시는 것도 투자고요. 원화채굴을 하시는 것도 투자고요. 사놓고 꿋꿋이 인내를 하는 것도 투자예요. 조지 소로스가 재밌는 투자 막 익사이팅하다 아마도 큰 돈을 벌진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한 걸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다 뭐다? 훌륭한 투자를 좀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질 이유가 있습니까? 단 이상한 실수, 이상한 것만 안 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한 게 뭐다? 이상한 코인, 백배 코인, 저 밑에 작은 시총에 그냥 전 재산 이거는 조금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힘들고 또 바닥을 내가 또 잡아서 혹시 모르니까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아서 사팔사팔 그리고 확실하다며 그러니까 빚 잠깐만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한 방 내가 그냥 해서 갚으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한 실수에 저는 이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게임이죠. 모두 승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